혹시 이런 순간을 겪은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꼭 해야지라고 다짐했는데 막상 책상 앞에 앉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순간.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서 계속 떠다니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점점 커지는데 정작 손끝 하나도 움직이기 싫어지고 괜히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게 되는 그 상태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순간마다 종종 자신을 비난합니다. 사실 사람을 더 지치게 하는 건 미루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미루고 있다는 죄책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나만 왜 이러지? 하고 자책하죠. 하지만 이런 경험은 인간이라면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의지력이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인간 뇌의 기본 설정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가장 우선순위로 둡니다.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뇌는 가능한 한 새로운 일을 피하려고 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새로운 선택을 내리려면 전전두엽이 강하게 작동하면서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소모합니다. 그래서 뇌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거 지금 꼭 해야 해? 조금만 더 쉬어도 되잖아. 난 지금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이것이 게으름의 진짜 정체입니다. 인간은 원래 게으르게 진화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아꼈던 전략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현대 사회가 이 에너지 절약 본능을 더 적극적으로 자극한다는 데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단 몇 초 만에 강력한 보상작을 줍니다. 유튜브는 생각할 틈도 없이 다음 영상을 자동 재생하고 숏폼은 1초마다 새로운 자극을 제공합니다. OTT 플랫폼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편안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만 해도 하루가 지나가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쉬운 일만 반복하는 흐름에 점점 더 익숙해집니다.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뇌는 깊은 몰입이나 장기적 목표보다 즉각적 만족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즉, 뇌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현대가 너무 효율적이고 편안해서 우리의 본능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체의 말은 15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더 강력하게 들립니다. 니체는 인간이 편안함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인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편안함의 함정에 빠진 삶을 경고했습니다. 최후의 인간은 노력하지 않고 고통을 피하고 귀찮은 것은 모두 미루고 적당한 재미와 적당한 안정 속에서 살지만 결국 아무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평범함에 정착해버린 인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닮아있죠.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넷플릭스를 켜고 누워있는 시간, 출근 10분 전에 틱톡과 쇼츠를 스크롤하는 습관, 운동을 결심했다가 이번 달은 너무 피곤하니까 다음 달부터 라고 미루는 반복되는 나날들. 이런 행동들은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지만 니체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바로 가능성의 사라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표면적으로 바쁘게 살아도 내면의 성장 엔진이 꺼지면 인생 전체가 정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보상 과잉 상태라고 부릅니다. 짧고 강한 자극을 많이 경험할수록 깊고 의미 있는 활동이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은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지면 장기적 보상이 주는 매력을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책 한 페이지를 읽는 일조차 어렵게 느껴지고 운동을 10분만 해도 지루함을 참지 못해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걸 알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즉, 게으름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가 당연히 가지는 구조적 특성입니다. 여기서 다시 고전적인 우화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솝 우화의 메뚜기와 개미 이야기입니다. 여름 내내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기만 했던 메뚜기,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겨울을 준비한 개미들. 실제로 겨울이 오자 메뚜기는 재앙을 피할 수 없었고 아무 준비도 없는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겨울은 더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회사의 구조조정, 예상 못한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인간관계의 붕괴, 경제적 위기 등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훅 하고 들이닥칩니다. 이런 순간의 생존력은 재능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꾸준히 준비한 사람만이 버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게으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기본 설계이며 현대 환경이 그 설계를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니체가 경고한 최후의 인가에 가까워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이겨내자라고 말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의 지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게으름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목적 없는 노동 역시 똑같이 인간을 파괴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흔히 열심히 움직이면 발전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열심히 성장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는 노력은 체력을 갈아넣고 정신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니체가 말한 노예적 노동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주말 없이 일하는 직장인, 인정받기 위해 억지로 공부하는 사람,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려워서 과도한 자기 개발을 반복하는 사람들. 이런 삶은 겉으로 보면 성실함의 표본 같지만 내면에서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인간은 의미 없는 행동을 오래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뇌는 왜 이걸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동기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고 곧 무기력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게으름과 과로가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둘 다 당신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가능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니체는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 무작정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죠. 그 행동은 정말 당신이 원하는 방향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뇌가 방향성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척하는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책상을 정리하거나 필요 없는 업무에 시간을 쓰거나 스케줄러를 쓸데없이 꾸미는 행동 같은 것들. 이런 행동은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을 줘서 뇌를 잠시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의 불안만 잠시 덮어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부와 사업가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작은 배를 띄우고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물고기만 잡는 어부가 있었어요. 그는 남은 시간에는 가족들과 웃고 쉬고 바람을 느끼며 살아갔죠. 그런데 어느 날 성공한 사업가가 그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것밖에 잡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잡으면 배를 더 크게 만들고 사람도 고용하고 사업을 키워서 엄청난 부를 만들 수 있어요. 어부는 묵묵히 듣다가 조용히 물었죠. 그리고 나면요? 사업가는 기다렸다는 듯 말합니다. 그러면 자유를 얻죠. 이제 편하게 쉬고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어부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저는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짧은 우화는 인간이 빠지기 쉬운 착각을 최고의 방식으로 찔러냅니다. 우리는 더 빨라야 한다, 더 성장해야 한다라는 압박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보지 않습니다. 방향이 없는 속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방향이 정말 원하는 방향인지가 중요합니다. 어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업가는 몰랐습니다. 니체가 경고한 최후의 인간은 사실 느긋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무 도전도 하지 않지만 동시에 아무 의미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상태가 더 흔해졌습니다. 무한한 선택지, 빠른 보상 자극, 타인의 성공 과시가 섞이면서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고갈되고 게으름은 깊어지고 과로는 반복되고 삶은 공허해집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정작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듯한 그 느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무너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방향 상실 상태, 에리스니스라고 부르고 동기 시스템이 완전히 꺼진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즉, 게으름과 과로 모두 방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니체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찾아라.
그는 인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외부의 보상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동기라고 말했습니다. 해야 해서 하는 행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은 억지로 밀지 않아도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성장과 성취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억지로 하는 일에서는 거의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지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에너지가 넘치고 시간 감각이 사라집니다. 집중력이 강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들고 반복할수록 더 잘하게 됩니다. 니체는 이 내적 동기를 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과거를 돌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는가? 어떤 경험이 당신을 설레게 했는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가? 이런 경험 속에 당신의 방향성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관심사는 외부 압력이 없던 시절의 순수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좋아했던 감정은 사회적 비교나 타인의 시선과 무관했죠. 그래서 니체는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던 것을 다시 찾아라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게으름과 과로의 싸움이 끝납니다. 방향을 찾은 사람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습니다. 방향을 찾은 사람은 더 이상 과로하지 않습니다. 그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향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게으름과 과로, 두 극단이 모두 인간을 소진시키고 방향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이 질문에 대해 놀라울 만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찾아라. 하지만 이 말은 너무 큰 말이죠. 지금 당장 사랑하는 것을 찾는 것도 어렵고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삶의 방향으로 만들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심리학과 니체의 통찰을 한 곳에 모아 게으름이 스며들 틈조차 없게 만드는 세 가지 흐름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건 억지로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당신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삶의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진심으로 끌렸던 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이 요구하는 것, 점수나 보상 때문에 억지로 했던 일이 아니라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냥 좋아서 손이 갔던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스르륵 지나가 버릴 만큼 빠져들었던 순간들, 누가 칭찬해서가 아니라 비교 때문에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았기 때문에 계속했던 행동들, 니체는 사람마다 영혼이 기뻐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기쁨 속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드러난다고 말했죠. 현대 심리학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에너지는 외부 보상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동기, 즉 내적 동기입니다. 보상을 바라며 하는 일은 금방 지치지만 좋아서 하는 일은 피곤해도 이상하게 계속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날수록 흥미가 깊어지는 순간들, 이것은 뇌가 이건 너에게 중요한 일이다 라고 판단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분야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전문성은 언제나 편한 반복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낯선 난관에서 태어납니다. 쉬운 일만 계속하면 누구나 대체될 수 있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순간 사람은 단숨에 한 단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어려운 문제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의 나에게는 조금 무겁고 조금 더 집중이 필요한 과제일 뿐이죠. 그 작은 무게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뇌는 중요한 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지만 그 일이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뇌는 에너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는 중요한 일이라고 느낄 때 피로를 덜 느끼고 오래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밤새 작업해도 덜 지치고 오히려 시간이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의지로 끌고 가는 상태가 아니라 뇌가 스스로 이건 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찾아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집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해결책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게으름은 거의 완전히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 닿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일은 더 이상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만든다는 감각은 의지 대신 의미와 책임감을 동기로 바꿉니다.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기술로 다른 사람의 삶을 정돈해 줄 수 있고,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글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레시피 하나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어느 낯선 이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죠. 이 단계에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게으름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내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뇌는 이 일을 중요한 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보내고 피로는 줄어들며 다시 움직일 힘이 생깁니다.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생산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몸을 갈아 넣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악착같이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게으름이 끼어들 자리를 조용히 없애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향해 움직이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 일은 나를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면 인간은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지 않아도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니체의 철학과 현대 심리학이 가장 아름답게 만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당신의 영혼을 움직였던 것을 다시 찾아라 라고 말했고, 심리학은 내적 동기가 회복되면 삶은 지속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게으름을 억지로 이겨낼 필요가 없습니다. 게으름을 이기는 힘은 의지가 아니라 삶의 구조에서 나옵니다. 게으름이 스며들 틈이 없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조금 어려운 문제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누군가에게 닿는 경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최후의 인간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도 아닙니다. 비로소 앞으로 향하는 존재가 됩니다. 니체가 말한 진정한 성장의 길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움직임 속에서 조용히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멈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방향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 길은 이미 당신 앞에 있고, 당신은 이제 그 길을 향해 딱 한 걸음만 옮기면 됩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것입니다.